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택트 관련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그 중에서도 네이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택트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점을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면서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신고가도 형성을 했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 14.6%나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클라우드, 웹툰, 온라인 쇼핑 등 언택트 서비스에 괄목할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 하면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는지 자세히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과 다르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이버의 주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 사업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네이버는 사업 부분이 크게 5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비즈니스 플랫폼, 두 번째가 라인 및 기타 플랫폼, 세 번째가 IT 플랫폼, 네 번째가 광고, 다섯 번째가 콘텐츠 서비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순서는 제가 이번 1분기에 기록했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봤고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비즈니스 플랫폼에는 쇼핑, 스마트 스토어, 라인 및 기타 플랫폼에는 메신저, 그리고 IT 플랫폼에는 네이버 페이와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이죠. 그리고 광고에는 노출 광고와 검색 광고,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에는 웹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하나씩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눈으로 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쇼핑, 스마트 스토어, 이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수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에 생수라고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쇼핑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이 아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리산수 2리터 6병에 더하기 6병 총 12병에서 8,900원에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바로 여기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플랫폼 쇼핑 영역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8,900원에 생수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는 판매자한테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 대금을 입금을 해줍니다. 근데 그 수수료 폭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 정도, 이 정도 수수료 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900원에 생수를 구매를 하시면 8,900원에 5%에 해당되는 금액이 네이버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쇼핑 영역 스마트 스토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한 뒤에 쇼핑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네이버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매출로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인데, 이 부분은 메신저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거의 9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라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만에서도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일본 법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름만 라인이지 일본 회사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결제라든지 구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금액을 네이버의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의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IT 플랫폼인데 여기서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여기 생수 카테고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생수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단으로 내려오면 계좌 간편 결제라는 결제 정보란이 있어요. 즉 우리가 네이버에 계좌 정보를 등록을 하면 따로 물건을 구매할 때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이런 것을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단순히 결제만 누르게 되면 바로 구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버 페이라는 시스템이고 이를 통해서 네이버는 또 결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계좌 정보를 입력해서 네이버 페이를 등록만 하면 아주 간편하게 결제 버튼만 누르면 바로 구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IT 플랫폼의 두 번째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본 플랫폼 중에 하나죠. 이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이 뭐냐면 각 기업들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비밀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클라우드 서비스고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기기에 상관없이 화상회의라든지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은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출장을 가던 해외를 가던 국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이 네이버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을 이용해서 화상 채팅과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초중고등학생이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이 온라인 계약의 클라우드 서버를 네이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맡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더 발전될수록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은 더욱더 진화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폭넓게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광고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큰 것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가장 첫 페이지로 왔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첫 페이지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 영역이고 제가 얼추 알기로 여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고정되는데 시간당 5천만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해요. 물론 황금 시간대냐 새벽 시간이냐 이것에 따라서 광고 비용은 차이가 있지만 황금 시간대가 아닌 평범한 시간대에서 시간당 5천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수를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뜨는 파워링크 있죠. 이 부분들이 다 광고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기 네이버 쇼핑에 보면 또 광고라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네이버의 광고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서비스인데 이 콘텐츠 서비스는 웹툰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 위주로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한마디로 만화예요. 이 만화를 정기 결제를 해서 웹툰을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사업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사업들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연간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에는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1년, 22년, 23년 해가 갈수록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제가 조금 전에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제 계좌 정보를 네이버에다 입력만 하면 구매를 할 때 계좌 정보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거 입력 없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이버페이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네이버페이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네이버페이를 통한 월간 결제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IT 플랫폼 있잖아요. 이 IT 플랫폼 중에서 클라우드 비대면 기술에 대한 5년간의 실적 추이인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광고 쪽인데 조금 자료가 오래되긴 했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16년도 기준으로 네이버 광고의 매출액이 지상파 3사와 모든 신문사의 매출액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네이버의 광고 매출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컨텐츠 서비스 분야의 네이버 웹툰인데, 네이버 웹툰의 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월별 매출액을 확인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만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하락폭의 50% 정도밖에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유독 네이버와 카카오만큼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주가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주가보다 더 높은 신고가까지 찍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느 정도 수혜를 본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사업 방식들이 어떤 상품들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수출하고 이런 방식보다도 컨텐츠를 통해서 이 컨텐츠를 확산시키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전략들이 앞으로의 네이버의 사업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네이버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잠깐 한번 볼게요. 라이브 커머스 툴이라는 건데,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실시간 라이브 기능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상품을 볼 수 있으며 채팅이나 상품 사전 태깅, URL 공유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TV 홈쇼핑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TV 홈쇼핑을 이용하는 주체들은 보통 연령대가 조금 있단 말이죠.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령대들이 조금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 툴은 연령대를 낮춰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층을 공략한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쇼 호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 툴은 전문적인 호스트가 필요 없이 내가 어떤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내 자신이 호스트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장 직원들이 호스트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쇼핑 호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전문 방송국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나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제 제품을 판매할 때도 전문적인 쇼핑 호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물건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은 어떤 상품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을 하고 이런 식의 사업들만 친숙했었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비대면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이버 같은 비대면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요 며칠간은 조금 빠르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그때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 시점을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매수 시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업들의 큰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시점보다는 각 기업들의 전망과 흐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